안녕하세요, 이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나온 지금 시점에서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구매를 하면 좋은 점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뽑은 5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이고요.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를 고려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고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다는 것인데요. 모든 IT 기기가 그렇듯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그 전 세대 모델은 자연스럽게 중고 가격이 다운되기 마련인데, 좀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감가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다음 세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 세대가 그렇게까지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을 뿐 아예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죠. 지금 제가 중고나라를 봤을 때만 해도 4, 5개월 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패드 프로 256기가 로즈골드의 펜슬과 스마트 키보드까지 모두 해서 90만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아이패드 프로 10.5 셀룰러 버전 64GB 55만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4, 5개월 전에 봤을 때는 지금 55만원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기기가, 그때는 64기가 셀룰러 버전이 거의 65만원에서 70만원, 완전 상태 좋은 S급이면은 한 70만원 정도에도 거래가 되었었어요. 좀 그런 걸 보면은 크게는 한 10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를 하고 싶으나 가격적인 부담이 되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나온 시점에서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구매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능입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 A12X 칩을 내장을 함으로써 전작보다 훨씬 더 빨라진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전작인 아이패드 프로 2세대도 어디 가서 꿀릴 만한 성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링 뷰어 툴, 방구석 리뷰룸 님 같이 루마 퓨전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방구석 리뷰룸 님 영상을 보면은 알겠지만 4K 영상도 아이패드 프로 2세대에서 무리 없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무거운 작업, 저도 그 정도 무거운 작업을 아이패드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작업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무거운 작업을 요하지 않는 분들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오버스펙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아이패드 프로 2만 해도 지금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는데 굳이 성능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장착을 하면은 다른 케이스들을 끼우기가 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인데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같은 경우는 현재 전작에 있는 스마트 키보드와 다르게 전면과 후면을 모두 감싸고 있죠. 그래서 뒷면에 키보드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면과 뒷면을 함께 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일 수가 있어요. 정말 큰 장점이죠. 하지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실리콘 케이스나 아니면은 다른 여타 좀 강화 케이스, 그런 케이스들을 부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부착을 하면은 커넥터가 멀어지기 때문에 키보드가 연결이 안 될 거니까요. 물론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노력을 해서 어떠한 케이스라도 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케이스를 끼우고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까지 끼우고 하면은 이번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 말하고 있는 메리트 중에 하나가 두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두께가 얇다, 전작 대비 1mm가 얇아졌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보드 케이스 끼우고 다른 케이스 끼우고 하다 보면은 두께가 그만큼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깔끔한 디자인이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애플 제품에서 그렇게 케이스를 두 개를 끼워서 난잡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아이패드 프로의 외형적인 장점을 없애버리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애플 펜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애플 펜슬이 2세대로 지금 진화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패드에는 이렇게 옆면에 이렇게 부착이 되죠. 전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2세대 같은 경우는 각진 디자인으로 옆면에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착 하고 달라붙는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디자인이 정말 좋지만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아이패드를 들고 다닐 때 아이패드만 이렇게 들고 다니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고 제 주변에서도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이패드만 들고 다니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아이패드를 쓰더라도 자기 가방, 크로스백이나 아니면 백팩이나 이런 가방에다가 넣어서 들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가방에 넣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 있다 하더라도 가방에 넣으면은 분명히 이동 중에 충격을 받으면은 가방에서 펜슬이 떨어지겠죠? 아이패드에서. 그러면은 떨어진 펜슬이 가방에서 이렇게 나뒹굴게 되는데, 뭐 나뒹굴기만 하면은 좀 상관이 없지만 좀 작은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얇은 펜촉은 좀 파손의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또 우리는 이 애플 펜슬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애플 펜슬을 끼울 수 있는 좀 케이스를 구매를 하게 될 것이고요. 분명히 또 애플에서 출시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 펜슬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케이스를 구매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결론은 펜슬을 옆에 붙이는 이 기능은 이동 중에는 무의미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집에 두거나 강의실 뭐 이런 데서는 물론 뭐 이렇게 툭 끼워두면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이동 중에는 이 기능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 보인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얇아진 두께 때문에 좀 휘어짐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미 몇 년 전에 아이폰이 휘어짐 게이트를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아이폰 6가 나왔을 때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알루미늄 재질의 아이폰 6가 뭐 뒷주머니에 넣어놨는데 휘었다 라는 좀 휘어진 게이트가 그때 한번 크게 발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휘어진 게이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5.9mm면 정말 얇은 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얇은 건데 그렇게 얇은 게 안 휘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엄청 강화된 재질을 쓴 것도 아니고요. 알루미늄 재질을 썼기 때문에 강도를 높이려면은 무게가 무거워질 것이고, 하지만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태블릿의 장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벼운 재질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얇게 출시를 했는데, 이렇게 만든 걸 보면은 이거는 안 휘어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물론 아이패드가 이렇게 휘어질 만큼의 충격이 가해지는 일은 흔하지는 않겠지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이패드 자체가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는 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만원, 30만원 하는 제품도 아니고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옵션에 따라서 200만원을 호가하는 아이패드의 좀 가격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저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휘어짐 게이트에 대해서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할 바에는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구매를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으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나온 시점에서 전작인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구매하면 좋은 점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리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제품만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필요한 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 사정을 생각을 해본 다음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으면은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구매하면 안 좋은 점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